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우리가 칼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칼로리라는 거는 어떤 열량을 나타내는 거죠. 오늘 뭐 국밥 한 그릇을 먹었다 그러면 뭐 한 그릇에 열량이 얼마가 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은 과자들 이런 거 다 칼로리가 표기가 되죠. 근데 이 칼로리라는 게 열량 이런 의미인데,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물을 사용하는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것도 하나 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.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얼마 필요하니? 그거를 기준을 잡은 겁니다. 딱 물로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열량, 이거를 1칼로리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조건이 있는데, 바로 대기압 반에서 대기압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, 이 대기압이란 뭐냐, 지구가 있고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잖아요. 그래서 지구 주위로 공기층이 우주 공간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기층이 꽉 잡고 있는데, 이 공기층이 있고 이 공기 수천 킬로미터가 누르는 힘을 바로 우리는 대기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. 그래서 영어로는 ATM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, ATM은 atmosphere의 앞자리 ATM 이 세 글자를 따온 겁니다. 그래서 대기압은 영어로 하게 되면 atmosphere pressure 또는 atmospheric pressur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아무튼 대기압하에서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열량을 1칼로리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. 그런데 1g은 너무 작죠. 1g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공학 기계 설비를 다루는 곳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위고요. 1칼로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 1000배를 해서, 요거 1000배면 1000g이죠 1000g은 1kg이죠 그래서 1k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열량이 바로 1kcal가 되는 건데, 그런데 우리 평상시에 뭐 밥 한 그릇 200칼로리, 뭐 바나나 하나 100칼로리, 계란 하나 뭐 100칼로리,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, 실제로는 정확하게 우리 엔지니어는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. 이 킬로는 접두로서 킬로는 바로 10의 3승을 의미하거든요. 즉 1000이죠. 그러니까 칼로리와 킬로칼로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. 하지만 뭐 식품 영양학 이런 쪽에서는 굳이 킬로칼로리 부르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짧게 부르다 보니까 칼로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킬로칼로리를 앞에 라지 C를 써서 이렇게 칼로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쓰면 킬로칼로리로 간주하겠다. 근데 우리 공학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, 자, 이렇게 킬로칼로리를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. 우리 약속이기도 하고. 자, 그렇게 해서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들더라.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구시대 단위가 되어버렸고요. 요즘은 바로 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. 이 줄. 그래서 1kcal는 몇 줄이더라? 4.18 언저리 줄인데, 킬로줄이죠. 앞에 킬로가 붙으니까 킬로줄인데, 그러면 아까 여기는 1칼로리는 4.18 언저리 줄이 나오겠죠.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요 줄이 붙은 단위입니다. 줄이든 킬로줄이든 메가줄이든 기가줄이든 테라줄이든 앞으로 우리가 채택하게 될 단위는 바로 이 줄이라는 SI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단위인데요. 이 줄의 단위,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등장했는지 지금부터 간략히 그 배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쓰는 단위,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정도는 알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
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럼 이 칼로리, 자, 옛날만 해도 이 칼로리라는 단위 있었는데, 이 칼로리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. 어떤 물질의 열에는 원소처럼 어떠한 열소라는 게 분명히 들어있을 거다. 그래서 그게 많으면 뜨겁고 그게 적으면 덜 뜨겁고, 그 시대까지만 해도 열소 이론을 믿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열, 일 확실히 경계가 있었습니다. 불은 열과 일은 두 개가 다르다.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열은 열이고 일은 일이고. 그런데 바로 이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사람이 줄이라는 사람이고요. 줄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칼로리와 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던 물리학자인데요. 이분은 열과 일은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야. 둘 다 똑같아. 열은 일로 변환시킬 수 있고 반대로 일은 열로 바꿀 수가 있어. 그래서 그 두 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. 그리고 둘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이 된다.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수차 실험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 실험이 뭐냐, 간단하게 제가 개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런 물이 담겨있는 수조에 수차를 설치합니다. 일명 프로펠러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추를 달아놓고 눈금을 그어놓고 있잖아요. 추가 움직이게 되면 그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. 일을 하게 되면 이 감겨있던 실들이 풀리면서 이 수조 안에 담겨있는 프로펠러는 회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위치 에너지 일을 바로 열로 변화시킵니다. 이 프로펠러가 물을 휘젓게 되면 물의 온도가 변화하게 되겠죠. 그래서 변화한 온도의 양과 열량과 즉 위치 에너지의 변화한 일량,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이 실험을 통해 알아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관계를 알아냈냐, 1칼로리의 열량이 바로 4.2줄이 나오더라.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일정한 비례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. 워낙 유명한 실험이라서 여러분들 다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줄이라는 녀석이 나온 것이고, 1칼로리가 약 4.2줄이 나옵니다. 그러면 1킬로칼로리는 4.2킬로줄이 나오는 거죠. 그러면 반대로 1줄은 약 4.2분의 1칼로리가 나오는 거죠. 이게 한 0.24 칼로리 정도가 될 겁니다. 아무튼 어떻게 칼로리와 줄,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과 일을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1800년 중반 이 줄의 실험에 의해서 열과 일은 다른 게 아니구나. 이거 어떻게 서로 바꿀 수 있네. 그래서 일을 열로 바꿀 수도 있고 열을 일로 바꿀 수도 있고, 그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더라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열역학 제1법칙,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들이 1칼로리가 왜 4.2줄이 나왔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? 여기서 변화한 그 일량은 mg 델타 h가 나옵니다. 위치 에너지죠. 그리고 여기서 이 수차에 여기 딱 온도계를 하나를 꼽아 놓고 이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물을 휘젓기 때문에 그 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이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변화한 위치 에너지가 물의 수온을 변화하게 한 거죠. 즉 열을 일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유명한 실험에 의해서 그 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발견한 거죠. 물의 변화한 열량은 Q는 mc 델타 t죠. 그러니까 즉 m 질량, c 비열, 델타 t, 즉 변화한 온도 차만큼 여기서 변화한 일의 양이 결국은 수온을 변화시키는 열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. 일은 열이더라. 요게 발견이 된 거죠.
서로 변환이 가능하고 일은 일, 열은 열 이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둘은 같은 개념이다. 그래서 요즘은 전부 이 줄의 단위를 채택합니다. 아직까지도 이 킬로칼로리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차츰차츰 SI 단위인 줄로 차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이 줄 단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킬로칼로리 단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환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,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비례 관계가 있다,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현업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라 봅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